태계일주4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 한 분씩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선 왼쪽부터 봐주세요. 태어난 김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며 전 세계를 누빈 기안84는요, 이번 시즌 또 다른 버킷리스트였던 사막고도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사막에 이어 바다까지 제패한 사나이 기안84가 시즌4에서도 어떤 고생을 사서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작년에 반납했던 대상 내가 되찾으러 왔다. 계속 걸어라. 자, 이제 다음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안84님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를 해주시고요. 빠니보틀님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시선 봐주세요. 남미, 인도,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미국까지 태계일주 전 시즌을 함께하며 남다른 적응력을 보여줬던 우리 빠니보틀님은요, 프로 여행 솔플러지만 이제는 태계일주 사형제와 함께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 고산병을 형제들과 어떻게 극복해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주고 계십니다. 시원한 반바지만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죠, 여러분? 네, 이제 다음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빠니보틀님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태계일주 원년 멤버들을 다시 뭉치게 한 1등 공신 이시연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시연님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세요. 컴온! 네, 태어난 김에 동생들을 위해 파워 J가 된 남자 우리 맏형 이시연님은요, 멤버들 사이에서 숨은 로맨티스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될 리 없는 태계일주 여행에서 과연 파워 J 이시연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옥스퍼드 느낌으로 마치 영국에서 브리티시 항공을 타고 온 듯한 귀족 자제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배우 같은 품격 있는 모습, 마치 여기가 백상대상 시상식인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연님은 무대 위에 계속 계셔주신 상태로요, 기안84 빠니보틀님을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실려오고 계시고요. 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덱스의 판넬까지 오면서 태계일주 사형제가 뭉쳤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될 사형제의 물흐른 케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부터 시선 한번 써주시고요. 자, 하트도 한번 쏴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운데 하트. 덱스를 살짝 세워주세요. 살짝 누워 있으니까. 네, 하트 화이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하고 화이팅. 화이팅! 자, 시즌 4! 자, 네팔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티저에서 공개가 됐었던 우리 이시연님의 버킷리스트였죠. 네팔 포즈. 네팔로 완성해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잠시 무대 위에 그대로 계시고요. 김지우 PD님, 박동빈 PD님 모시고 다 같이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덱스도 좀 데리고 와주시고요. 네, 가운데 T자를 중심으로 우리 이시연 형님 중심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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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고도를 등반하는 그런 등반 트레킹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고산병 포즈.
고산병 포즈 너무 힘들었어. 이번에 얼만큼 힘들었는지 보여주세요. 오케이, 시즌 대박, 대박 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사진은 MBC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출연자분들은 모두 앞쪽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이름이 써진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 네, 먼저 기자님들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태계일주 시리즈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MBC 김지우 PD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태계일주가 이번에는 네 번째 이야기 태계일주 4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소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계일주 시리즈 연출을 맡은 김지우라고 하고요. 먼저 이렇게 또 시즌이 거듭되는데도 계속 이제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좀 좋은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기사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기안84 그리고 이제 빠니보틀 시연 백스 이 네 남자가 지구 반대편에 쉽게 갈 수 없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로망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여행도 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좀 변하고 성장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제가 좀 이제 더 말이 안 나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시즌 1부터 3까지 태계일주 시리즈를 함께 해오신 태그 플러스 박동빈 PD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빈 PD라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3년째 이 재미있는 시리즈를 같이 해오고 있는데 이번은 아마 저희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들이 시즌 4까지 갔던 예능들이 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시즌 4들 중에서 저희 시즌 4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안84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태계일주 4로 돌아오게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태계일주를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거의 정말 여지까지 했던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기대가 되고 어떻게 또 반응이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도 되게 궁금하고 좀 설레이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빠니보틀님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태계일주 4에 또 전 시즌에 참여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사람 빠니보틀입니다. 태계일주 할 때마다 이번 시즌이 제일 힘들었다, 이번 시즌이 제일 힘들었다 말버릇처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역치가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도 정말 제일 힘들었는데 그만큼 제일 재밌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시연님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태계일주 4로 또 합류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저는 시즌 1 이후로 거의 시즌 4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행을 함께 하게 됐거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저한테는 좀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 같고 일단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만큼 또 재밌게 잘 하고 온 것 같아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자분들 다 하나같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이 힘드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아까 또 영상에서 나왔었잖아요. 기안84씨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PD님의 멘트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힘드셨는지 빠니보틀님,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 4명 덱스 포함해서 4명 중에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원래 시원이 형도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시즌에 몸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좀 이번에는 특히 여행이 고산지대를 가기도 했고 좀 육체적으로 하는 활동이
많더라고요. 그 이제 다른 여행자분들의 어떤 버킷리스트가 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또 가만히 원래는 구경을 하려 그랬는데 저 누가 옆에서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만 혼자 빠져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은 조금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했다가 이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를 이제 몸소 느꼈고 고산지대가 힘든 것도 있었고 몸도 아팠고 이게 어쩌다 보니까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데 그런 점들이 힘들긴 했습니다. 근데 할 땐 정말 너무 힘들고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와서 이제 나온 티저라든가 프로그램 좀 보니까 확실히 출연진이 고생하는 만큼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또 후회는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또 마음에 아주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몸개그를 하셨나요? 왜? 저희가 지금 포스터에 나와 있는 여기를 갔었거든요. 네네. 구루카 이제 용병 아카데미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분들이랑 생활을 1박 2일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다 같이 받았었어요. 저희 4명이서. 근데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욕 나올 만큼 힘들었던 그 정도의 빠니 씨는 거의 돌아가실 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육체적으로 강인한 좀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용병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합숙 생활을 하루 정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 또 같습니다. 힘든 만큼 또 재밌게 나왔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이 또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왜 마지막인지 일단은 힘들었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원래 한 태세계를 다녀오면 한 보름 정도는 이제 알아놓는데 이번에는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씩이나.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수액도 계속 맞고 어떤 무슨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여행인 것 같고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제 PD님이랑도 좀 얘기를 했었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촬영이 다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내가 웹툰 할 때도 사실 그렇게 유종의 미를 거둔 느낌이 아니었는데 뭔가 되게 이거는 정말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그런 좀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PD님은 형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요 하는데 열린 저는 결말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되게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이렇게 또 멋지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마지막에 그래서 좀 울컥하기도 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PD님 정말 마지막입니까? 네. 그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시즌 2 때도 진짜 마지막이다. 진짜 우리 마지막에 후회 없이 여행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떠났었고 시즌 3 때도 진짜 이건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러고 떠났었는데 이번에도 늘 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이 여행이 마지막인 것처럼 떠나서 이제 좀 그런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처음에 떠날 때 좀 그래 우리 마지막 약간 좀 라스트 댄스의 느낌으로 좀 멋있게 가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약간 좀 그냥 또 갔다 와서 저희가 또 첫 회식을 할 때 또 이제 기안84님 말고 다른 분이 또 이러지 말고 우리는 계속 떠나야 한다라고 또 강하게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저희 멤버들과 같이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PD님 개인적으로 좀 더 갈증이 있으신가요? 계속 좀 더 보여줄 게 많은데 나는 아직. 근데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출연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고 되게 진심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아니다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꼭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결국은 출연자들의 어떤 의지와 마음을 같이 잘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앞에 유튜브 통해서 공개되긴 했지만 여행지 선정 비하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빠니보틀 씨는 개인적으로 여행도 하시고 다른 여행 프로그램도 하시고 그리고 태계일주도 하시는데 좀 태계일주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느끼는 감정들 따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여행지를 선정하게 된 선정 비화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이번에 지금 독특하게 저희가 네팔
떠나게 됐단 말이죠. 참하고도. 그 이제 시즌 1 때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즌 1이 이제 정글 쪽으로 이제 갔었고 시즌 2가 이제 인도에서 이제 좀 그 바라나시 갔을 때 되게 불 어떤 그런 화장터니까 불이라고 한다면 3가 이제 또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은 이제 남은 게 산이다. 해서 이제 네팔 뭐 티베트 이쪽 지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기안84님이 여태까지 봤던 다큐멘터리들, 옛날에 봤던 영상들을 다 이제 찾아보고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안84님이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즌 1이 아마존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차마고도에 관련된 다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그런 어떤 환경과 고산지대 거기서 이제 차와 말을 교역하면서 살던 되게 오래된 그 문화가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서 좀 그쪽을 가보면 또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삶이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우리 기안84님이 앞으로 혹시 전쟁 다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다음 여행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빠니보틀님은 또 태계일주가 기존에 있는 다른 뭐 혼자 하는 여행이나 아니면 타 방송에서의 그런 여행 같은 거랑 뭐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제가 크게 3가지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방송으로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계일주 그리고 뭐 얘기해도 되죠? 다른 프로그램 이름을? 네. 그 지구마블이라는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는 3 종류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채널은 어떻게 보면 제일 그냥 뭐랄까 MSG 없이 가감 없이 보여주는 느낌의 어떤 여행인 것 같고요. 그냥 일어난 일 그대로 어디 갔는데 뭐가 안 열렸으면 그냥 그 실패하는 모습마저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좀 뭐랄까 그냥 정말 요리로 치면 회 느낌이고 지구마블은 많은 곳들을 조금 빨리빨리 보여주면서 그리고 처음 오신 게스트분과 이제 좀 친밀도를 쌓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여행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리액션 제가 이제는 좀 잃어버린 여행을 처음 했을 때 그 설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게스트분들을 통해서 제가 대신 에너지를 얻고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좀 넓지만 약간 얕은 느낌이라면은 태계일주는 가장 뭐 넓은 지역을 여행하는 느낌이 아니라면은 가장 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사실은 여행이라기보다는 좀 마치 서유기에서 그 손오공이 그냥 군둔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막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좀 깊게 체험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러니까 수련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 3가지 여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좀 지루해하지 않고 계속 이거를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게 있었으면은 이거 여기서도 했던 건데 좀 별로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3가지가 워낙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태계일주는 결론적으로는 제일 깊게 여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혹시 그 이제 혼자 하시는 여행은 회 그리고 이제 지구마블 같은 경우는 약간 오마카세 빠니보틀 오마카세 같은 느낌으로 뭔가 준비한 코스를 보여주는 느낌이고 태계일주는 약간 장터국밥 같이 40년 동안 한 곳에서 계속 우려냈던 비슷한데 약간 그 이제 제가 공사장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사를 끝내고 먹는 그 이제 공사장에 있는 식당 있잖아요. 한밭집 느낌이. 한밭집 느낌. 굉장히 잘하는 한밭집 느낌. 네, 우리 졸제 한밭집 이모님이 된 기안84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경향 하경원이고요. 저는 기안84님이랑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이시현 씨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독님하고 기안84님께는 이번 그 태계일주 4가 이제 원래 시리즈로서는 1년 한 반 정도 중간에 음악 일주가 하나 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아까 뭐 기안84 씨가 말씀하셨지만 뭐 시청률 얘기도 하셨고 왜냐면 이게 음악 일주가 스피노프는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초반 반응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태계 일주의 그런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위기의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본편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약간 성향에 대한 또 약간 걱정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만큼 또 이제 그게 좀 부담이고
좀 시리즈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 음악 일주를 통해서 좀 경험한 것들이 또 교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리즈에 좀 새롭게 아니면 다르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음악 일주의 교훈이 좀 이번 시리즈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됐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이시연 씨께는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게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왜 이렇게 까닭없이 자꾸 눈물이 나시는지 좀 궁금했고 그리고 항상 원하시던 게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항상 깜짝 놀래키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함께 하셨던 건데 좀 그렇게 첫 시즌을 해보시니까 좀 느꼈던 그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일단 좀 가벼운 질문부터 저희가 먼저 답변을 해보도록 하시죠. 왜 호르몬에 문제 있으세요? 왜 이렇게? 아무래도 호르몬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기는 네. 하고 어쨌든 기자님 말씀대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번에 친구들이랑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찐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넷이 시즌 1 이후로 정말 방송이 아니더라도 너무너무 또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끼리 여행도 또 자주 다니고 해서 정말 친해졌는데 뭐 어쨌든 뭐 지우 PD님이랑 기한이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확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났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즐겁고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뭐 PD님도 보시고 이 형이 왜 울지?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아마 마지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좀 자주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시즌 1을 또 같이 시작하기도 하셨고. 네, 그렇죠. 같이 또 시작했고 2 때는 제가 드라마 촬영 때문에 못 갔고 3는 이제 중간에 깜짝 놀래켜 주러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음악 일주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좀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즌 4에 참여한다는 그 생각이 조금 그래서 눈물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과 어쨌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네, 다음은 우리 저 PD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이제 PD라면 그냥 늘 갖고 가야 되는 숙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 시즌마다 항상 좀 뭐 이렇게 부담이 없다고 늘 말은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늘 좀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려면 그 스코어가 잘 나와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을 졸이고 이제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는 마음으로 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일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때 뭔가 했던 생각들은 이제 시즌 3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의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보여줘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여행이 거듭되고 반복될수록 결국 이 태계일주의 되게 큰 아이덴티티 같은 날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 음악일주 그리고 태계일주 4를 하면서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날 것이라는 게 꼭 막 처음 보는 장소에 가고 낯선 장소에 가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출연자 4명이 관계성이 정말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친해졌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서로를 생각하고 감정을 주고받고 이야기하네? 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넷의 관계가 주는 되게 깊은 감정들 그런 것들이 진짜 되게 날 것이고 좀 시청자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스스로 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또 혹시 교훈 교훈이 그러니까 이제 교훈이 결국엔 덱스가 정답이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교훈은 이제 늘 어렵네. 시즌 4로 인해서 얻은 교훈. 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네 명이서 저희가 함께 이번에 여행을 떠난 게 저희도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떤 반응을 불러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네 명의 여행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였고
생각보다 더 많은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쪽 시즌에서는 좀 강박적으로 좀 이제 너무 강하고 세고 좀 힘든 여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재밌고 즐거운 그림으로도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희가 얻은 교훈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형에 대해 기한 형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행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항상 뭔가 이게 다르고 새로운 게 있으니까 이제 갈 때마다 설레었었는데 근데 이제 3까지 하고 나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잘 되니까 여기에서 또 습관적으로 하게 돼 버릴까 봐 그래서 PD님이랑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뭐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변화를 주지 않으면 또 아마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3까지 하고 나니까 또 음악 일주를 하고 나니까 또 사실 스코어는 안 나왔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그런 새로운 것들이 많은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다음 질문. 네, 스포츠 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기안 84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시즌이 좀 유종의 미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이유나 어떤 그런 결심의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제작진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는 저는 제 생각 안에는 이제 정말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싶어서 유종의 미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면은 이게 끝났을 때 그 웹툰도 이제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뭔가 그리기 전에 설레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게 생각이 딱히 안 나더라고요. 정말 원 없이 여행했고 원 없이 다녔고 그리고 만약에 또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떤 에너지가 없는데 이거를 또 억지로 한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그걸 알 것 같고 보면은 그래서 정말 뭔가 다 태우고 온 것 같아서 유종의 미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네. 최근에 또 기안 84씨가 일을 내셨는데 기안장으로 또 잘 되셨잖아요. 또 그 프로그램 워낙에 화제이셨다 보니까 좀 PD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조금 찾아보셨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아이디어 새로 얻으신 게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시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피드백이 있으실지가 좀 궁금하고 또 기안 84씨는 이 여행이 이제 좀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안장의 성공으로 인해서 어떠한 또 영향이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좀 우리 PD님이 혹시 저희는 사실 뭐 기안장의 성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뭐 깊게 따로 해본 적은 없고요. 사실 기안 84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면을 잘 녹여낸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싶은 게 기안 84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면보다는 저희는 기안 84님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 그다음에 현지에 녹아드는 진실된 모습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그걸 제일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다른 프로그램과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랑은 조금 뭐 물론 많은 성공을 한 프로그램이지만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주피디도 따로. 근데 어쨌든 좀 감사한 거는 이제 기안장이 잘 돼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까지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좀 동력도 좀 같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안84님이 원래도 핫하시지만 더 핫해지셔가지고 이제 더 뜨거운 남자가 되면서 이제 저희까지 좀 같이 많이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저희가 인도에 갔을 때 이제 덱스랑 기안님이 같이 인도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작은 시골에서도 덱스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안팔사님이 이제 넷플릭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꿈을 키우셨는데 또 그 꿈을 함께 이룬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또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넷플릭스로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셨는데 우리 핫하디 핫한 기안84님 혹시 다음 또 도전이 있다면 또 어떤 또 빌보드 차트에 혹시 오르는 그런 아니, 말씀을 좀 뭐 자중하시고 네, 어떤 꿈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이제 다녀오면 그 PD님이랑 얘기를 해요. 가끔씩 뭐 어딜 가면 즐거울까? 북한을 가면 정말 이게 재밌을 텐데. 달나라 여행이 얼마라 그랬지? 우주 여행인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정말 손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이거는 정말 기대가 될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당연히 될 것 같고 멤버분들도 기대가 될 것 같고 그런 여행지가 있다면 그러면 또 스멀스멀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떤 극한의 뭐 장소를 추천받는다면 언제든지 또 떠날 의향이 있으시군요. 근데 이건 시현이 형 얘기도 좀 물어봐야 되는데. 좀 극한의 뭐 만약에 저는 사실 지금 시즌 1, 2, 3, 4까지 제가 가고 싶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네, 다 제가 원치 않는 곳이었고요. 네. 끌려가다시피 한 건가요? 그저 친구랑 놀러 갈 수 있다는 그런 얕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정말 힘들고 시즌 1 이후로 되게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김지우 PD를 원망도 많이 했었고. 네, 악마 편집이었나요? 악마죠, 쟤는. 아무튼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하얀 겨울나라, 얼음이 많고 막 그런 곳에 남극, 북극을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안 가더라고요. 네, 잘 돼서 기한 형이 그거는 다큐멘터리에서 안 봤대요. 빨리 검색 좀 해보고. 네.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저는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다음 기자님의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오른쪽에 한번. 네, 저 스포티비 뉴스의 김현록 기자입니다. 저 기안84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대상을 다시 탈환하러 왔다, 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이 작품으로 기대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아까 질문하시다가 사실 하고 싶은 말씀 끝까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할 때마다 설렜는데 까지 얘기하시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시즌 4는 어떠하였는지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너무 또 탐욕적으로 보일까봐 항상 말 조심하고 있는데 뭐 주시면 좋죠. 받으면 좋고 근데 또 현무 형도 욕심이 많더라고요. 재석이 형님은 제가 같이 방송을 계속 같이 하지는 않아가지고 형님 생각은 제가 모르겠지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냥 이제 만화 그릴 때든 방송할 때든 이제 좀 항상 위기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저도 이걸로 지금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게 뭔가 나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은 또 보는 사람들은 또 그거 재미없다 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방송국에서도 저를 안 찾아줄 테니까 계속 그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거를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중반 지나니까 또 여행 자체는 너무 새로웠는데 중반 정도 지나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익숙하고 안 익숙하고 문제가 아니고 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운 여행이었다.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순간 그러니까 없었나요? 즐거운 시간. 결국 고통이야. 그게 그 역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그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뭐 너무 힘든 고통을 안고 맛있는 물 한 잔이 마시는 것처럼 여행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잘 때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예. 아니 또 보시면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 많이 나와요. 네. 이번 제작 발표의 키워드는 고통, 힘듦, 고난 이런 게 계속해서 답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특급 재미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빠니보틀님?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다음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분들께 질문 있는데요. 그 기안84님은 방금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한다, 매너리즘 경계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스스로 내가 초심을 좀 잃었나 이렇게 생각 드실 때가 혹시 있는지 좀 그럴 때는 어떻게 다시 초심을 다잡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시연 씨랑 빠니보틀 씨는 그 태계 일주를 떠날 때와 다른 여행을 떠날 때 되게 준비하시는 마음가짐이 다르실 것 같은데 이 그냥 다른 여행을 떠날 때랑 태계 일주를 떠날 때 뭐 짐을 싼다거나 아니면 정보 검색해서 뭐 준비하시거나 이럴 때 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초심을 좀 잃었나 아까 뭐 계속해서 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좀 다잡는지 좀 기안84님에게 질문 주셨어요. 이 여행을 이제 저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새로운 장소, 새로운 데를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지고 스스로 뭐 도파민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장소를 사실 많이 보다 보면 이게 사람인지라 저도 좀 익숙해져요. 아무리 다른 장소고 다른 환경이어도 그런 걸 보는 자체가 이제 여행지든 어떤 관광지든 사람들이든 이제 그런 걸 볼 때마다 스스로 이게 별로 그걸 놀랍다는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다잡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거기 현지에서 뭐 이번에는 용병 학교를 다녀왔는데 그 용병 친구들이 먹고 입고 하는 뭐 훈련이든 그런 거를 더 최대한 저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 스케줄 그 친구들의 이제 루틴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든 훈련을 하든 왜냐면 그렇게 더 치열하게 안 녹아들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안 그러면 내가 그냥 겉핥기로만 그걸 느끼고 오면 아마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보일까봐 좀 더 치열하게 조금 더 그들 사는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막 바닥에서 막 식사하시고 이런 것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좀 일부러 더 더럽게 드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근데 그거 원래 사는 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초심이랑 상관없는 게 이제 엄마가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깔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일부러 뭐 제가 뭐 더럽게 뭐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좀 깔끔한데 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빠니보틀님과 시안님 또 다른 여행가 태계 일주가 좀 어떤 식으로 좀 본인 여행 스타일과 좀 다른지. 저는 뭐 어쨌든 승훈 씨랑 뭐 기한이랑 보틀이랑 같이 갔던 뭐 그런 바이크 투어나 이런 데 갈 때랑 태계일주 갈 때는 마음의 각오의 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태계일주는 좀 각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어느 정도 맏형으로서 행복 반 고통 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좀 맏형으로서 네. 뭔가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가고 태계일주가 아닐 때는 그냥 뭐 정말 편하게 그냥 그렇다고 태계일주가 불편하다는 건 아니고 너무 기자님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네 아무튼 각오의 크기가 다릅니다. 또 김주 PD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빠니보틀님 뭐 아까도 답변 좀 비슷한 네. 걸 주셨지만 저는 제 채널을 운영할 때는 초심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같은 모습만 보여주면 몇 년째 발전도 없고 뭔가 새로운 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던 관성대로 가는 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초심보다는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이제 채널 운영을 하는 편인데 태계일주만큼은 다른 게 태계일주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어떤 생각이 저희가 조금 여행지에 가서 녹아들고 그 상황에서 고생도 조금 하면서 힘들지만 내가 가서 직접 하기에는 좀 힘들어도 대신에 그 모습을 저희가 대신 보여주는 거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가
사실 태길주가 이렇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태길주만큼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다행히도 제가 어떤 각오를 하지 않아도 잃지 않았나 싶을 때마다 기한이 형이 옆에서 말버릇처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라는 말을 정말 말버릇처럼 해주시기 때문에 다행히 저는 따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선수 보면서 막 이코노미 타시고 이제 해외 나가실 때 이제 이코노미는 잘 안 타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다르신데 생각해보면 침대도 2층 있는데 이제 굳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저는 항상 너가 2층 써라고 하시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뭐 하다못해 주스 몇 잔 먹으면서도 맛있게 드시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각오를 다지게끔 자가 말씀하시기 검열을 때문에 하시는구나. 예. 초심에 관해서는 저희 기안84 형님께서 잘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 저는 따로 태계일주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리더로서 태계일주 멤버들의 초심을 또 중심점을 잃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센 김치환 기자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덱스 씨 얘기가 너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시즌 4에서 용병 그 체험도 하시기 때문에 덱스 씨 활약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활약을 좀 하시는지 출연자분들이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덱스 덧붙여서 좀 덱스가 좀 이번에 좀 기억에 남는 점이라 좀 아니면 뭐 칭찬하고 축하 세울 만한 점. 뭐 스포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사실 덱스가 원했던 그 장소거든요. 네. 구르크 아카데미라는 곳이. 네. 뭐 여기서도 사실은 굉장히 매일매일 훈련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네. 그 중에서도 전체 성적이 굉장히 네. 잠깐. 우수. 높은 성적을 네. 스포 방지를 지금 피디님이 진땀을 막 흘리고 계세요. 그게 생각보다 너무 거기 친구들이 최강자여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좀 의외로 나약해진 덱스의 모습, 최강자를 만나서 나약해진 덱스의 모습도 있고 동시에 각성하고 좀 성장하는 덱스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스포기 때문에 진짜 엄청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엄청난 친구예요. 제가 물론 약한 모습이 좀 있었지만 그때 독이 되는 말 몇 마디를 던지면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나요. 각성을 해서. 저는 그리고 뭐 2랑 3에서의 덱스도 너무 재밌고 같이 여행하면서 즐거웠지만은 그 이제 3가 끝나고 나서 사실 뭐 기한 형이랑도 그랬고 시원 형이랑도 살짝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네, 4에 와서는 사실 그 사이에 형님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많이 친해졌나 봐요. 저는 운동을 안 해서 못 갔지만은 그래서 다시 왔는데 이 친구 텐션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텐션만 높아진 게 아니라 뭐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재밌는 말만 골라서 하고 제가 약간 사실 3 때까지만 해도 뭐 저도 뭐 개그맨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뭐 웃겨보려고 기한이 형한테 뭐 짓궂은 말도 하고 뭐 팬티만 입고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덱스가 이번에는 그냥 팔방 미인처럼 좀 다 해버리니까 이러면 태계일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숙소 예약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계속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좀 아니 뭐 너무 좋아하는 친구지만 부킹 보틀 제 자리가 계속 이제 이게 얕아지는 느낌이 계속 들고 호텔 예약을 뭐 덱스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뭐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또 가게 된다면은 호텔 예약 계산 이런 거는 계속 제가 할 수 있게 좀 자리를 남겨주세요. 계산은 우리 저기 뭐 지우 PD님 혹시 덱스 어떤 이번 덱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야기가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정말 입을 열면 모든 말이 덱스 칭찬밖에 안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이번에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던 친구고 처음에 딱 그 저희를 보자마자 이제 스태프들 그다음에 출연자들 모두 한 명 한 명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덱스가 진짜 이제 우리 팀 출연자들뿐만 아니라 제작진 전체하고도 정말 많이 친해지고 진짜 많이 가까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막내지만 어느 순간부터 되게 형 같아 보이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철없는 우리 형들이 이제 입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할 때마다 너무나 이제 딱 멋있게 형 이럴 때는 딱 우리 같이 이렇게 해요라고 정리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을 이끌고 그래서 너무나 좀 멋있었고 그 같은 어떤 그런 보기에 너무나 멋있었고 그 다음에 덱스가 점점 멋있어지니까
빠니보틀님이 계속 살을 빼고 있으시다. 둘이 외모 대결 또한 네. 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뜻밖의 돼요. 외모 대결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먹이는 이게 테스트를 아니, 나갔을 때 얼마나 비주얼이 황당할지가 다들 정말 훌륭하세요. 네, 이거 요새 포스터. 빠니보틀님이 약간 역할이 자꾸 없어지신다고 하는데 좀 미모 쪽에서 이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비주얼 센터로. 이건 너무 이제 농담이고 저는 호텔 예약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덱스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한 씨가 정말 어버키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간에 또 잠깐 살짝 또 떨어진 시간이 있었다가 다시 또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혹시 좀 덱스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네? 좀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덱스가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저 친구가 저는 그래도 가장 저 친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자기 객관화를 너무 잘해요. 자기 객관화를 너무 잘하고 뭔가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 UDT 출신인데 그때 어떤 그거를 놓지 않는 건지 아직도 그 도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눈에 이제 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는데 군 생활을 할 때 뭔가 도끼를 아직도 잃지 않고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이 뭔가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좀 이제 스타가 되고 연예인이 되면 좀 변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란 것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말 조심하게 되네요. 예. 네, 이렇게 우리 기안84님의 답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공식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지우 PD님부터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 태계일주 시리즈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올수 시즌 4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시즌에 되게 중요한 의미는 저희가 받은 사랑을 좀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돌려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좀 이 시즌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도 그동안 재밌으셨던 어떤 시즌 1, 2, 3를 연상시키는 좀 재밌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어떤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팝업 스토어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6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태계일주 팝업을 통해서 다양한 굿즈들이나 아니면 좀 방송에 나왔던 재밌는 장면들, 순간들을 함께 체험해보고 좀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태계일주 베이스 캠프를 통해서 이제 방송에 다 나가지 못했던 장면들 혹은 저희가 그걸 재가공해서 만드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계속 준비를 해서 한 주 한 주 그리고 그 사이가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채우고 저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게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되게 많이 즐겨주시고 방송으로도 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박동빈 PD님. 네, 얘기는 지우 PD가 다 해줘서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녹화를 저희가 먼저 1, 2회를 보고서 이제 스튜디오 녹화를 하는데 기안파사님 약간 미담일 수도 있는데 보고 얼마나 재미있으셨는지 저희 조연출들에게 너무 재밌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피자를 또 몇 판을 이렇게 3년 동안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실까지 찾아오셔서 고생했다. 그리고 교통카드에다가 손수 사인에다가 메시지까지 적으셔가지고 그럼 저희- 우리가 뭐가 돼? 네. 네. 말을 좀 하고 했었어요. 들으라고 좀. 그래서 이렇게 네, 얼마나 재밌었는지가 느껴지는 네, 그런 이제 미담을 또 생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녹화를 보고 난 기안팔사님 이렇게 재밌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할 만큼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피자를 돌리신 기안팔사님. 아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저 또 편집하시는 분들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밤새 편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두루두루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도 여성 호르몬이 높아져서 그런지 자꾸 이제 엄마 마냥 그런 질문이 뭐였죠? 맞아, 소감. 소감. 네. 시청자분들께 좀 약간 뭐 이런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정말 뭔가 정말 뭔가 다 활활
불태우고 온 것 같아요. 되게 뭔가 불태우고 온 것 같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어떤 좀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즌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가 시즌 1 했을 때 마냥 좀 저도 되게 좀 설레요. 궁금하기도 하고 반응도 되게 궁금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예. 좀 초심처럼 뭔가 웹툰 처음 연재할 때 그런 기분처럼 되게 좀 설레이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예. 네, 우리 빠니버틀님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숫자나 뭐 조회수, 시청률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주의인 것도 있고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면은 좀 매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갔다 와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도 할 때 너무 진심이었고 힘들기도 했고 이제 같이 있는 형님들 그리고 덱스 다 모두가 진심으로 이제 임하는 게 보여서 이번에는 좀 성적이 연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몸도 이렇게 방송하면서 아팠던 적이 그 전에 피해 게임 할 때가 아팠는데 그때보다 더 힘들고 아까 기한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태길주 시작하면서 걸렸던 감기가 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정도로 좀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아무리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제발. 네. 모든 걸 갈아 넣은 시즌 4. 저 우리 이시연님도 말씀. 저도 무조건 시청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이번 시즌 4는 저희 뭐 김주 PD, 박동민 PD 그리고 저희 출연자 4분 모두 많이 성장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성장한 모습 분명히 방송으로 느낄 수가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좀 다른 시즌과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피자 사겠습니다. 시청률 공약으로 혹시 공약을 해도 되나요? 과감하게 시청률 몇 프로 넘었을 때 피자를 한 판 우리 기자님들께. 기자님들. 매체가 오늘 오신 분들 제가 봤을 때 약 한 30매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사실 이분들 다 제가 찾아가서 드리기는 사실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공약, 시청률 공약 한번. 시청률 공약 기한 씨부터 하시죠. 시청률 공약 마지막으로 뭐 좀 아니면 딱 시현이 형만 하고 멋있게. 피디님 몇 프로 정도면 우리가 또 공약을 하면 좋을까요? 2040 숫자는 항상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이제 해주시고. 네. 마지막 회 시청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회. 네, 어떻습니까? 네, 아니면 첫 방으로. 마지막 회. 마지막 회 6%. 오, 마지막 회 6%. 저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저희가 시즌 1쯤에 그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시즌 3란다. 시즌 4에도 마지막 회 6% 정도 나오면 제가 더 열심히 아니 근데 뭐 아무튼 그거는 그때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또 더 찾아가나요? 저기를? 아니 뭐 주소 주시면 찾아가요. 히말라야를 한번 찾아가나요? 아니 기자님들 주소 주시면 제가 10분 정도 찾아보도록 10분.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첨을 해서 저희 다 해가지고 네, 기자님들 오늘 명함 놓고 가시면 저희가 10분만 추첨을 해서 넣으면 저만 잘 된 건 아니잖아요. 개인 다 잘 되기 사비로 때문에 피자를 6%라면 저희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로 해서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또 아마 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차차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11일 일요일 밤 9시 10분에 첫 방송되는 MBC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4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제작 발표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 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시즌 4 대박 납시다. 감사합니다.